안녕하세요. 대치동 빅마우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 자녀의 인생을 바꾸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제는 단돈 300만 원으로 엔수 성공하는 법, 다소 자극적으로 짓긴 했는데요. 오늘 아주 근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다룰 예정이니까 집중해서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오늘 이제 대한민국 학부모님들이라면 이제 갖고 계신 고정관념에 대해서 짚어드리고 인식의 전환을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자녀의 인생에 전환점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인테리어로 치면 반셀프 인테리어에 빗대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미 대학에 진학한 친구들이나 대학에 진학할 예정인 친구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영상이니까 봐주시면 좋겠고, 특히 이제 재종 기숙 오픈 수업 전에 이걸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파일은 제가 카페에다가 다운받으실 수 있도록 업로드를 해놓을 테니까 편하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고정관념 테스트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영상을 멈춰 보시거나 아니면 네이버 카페에서 자료를 다운받으셔서 출력하신 다음에 동그라미 세모 X 중에 하나로 표시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점수를 올리는 데는 유명 강사와 유명 학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동그라미, 중간이다 세모, 아니다 X 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자, 부족한 생활 습관을 나 혼자 고치기가 힘들다.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전적으로 동의하시면 동그라미, 중간이면 세모, 아예 아니다. 나는 혼자 할 수 있다. 하면 X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질문,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는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이다. 다른 이유보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 동의하시면 동그라미, 절반 정도면 세모, 동의하지 않는다 X 하시면 됩니다. 4번, 1년간 나는 공부하는 기계처럼 감정을 절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뭔가 감정을 풍부하게 하는 영화나 드라마보다는 뭔가 문제풀이에 집중하고 기계처럼 이렇게 하는 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면 동그라미, 중간이면 세모,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X 치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1타 강사 강의를 들으면 점수가 오를 확률이 높다. 거의 무조건 높다고 생각한다. 밑에 있는 사람보다 위에 있는 사람 걸 들으면 점수가 오를 확률이 높다고 생각한다. 동의하시면 동그라미, 중간이면 세모, 동의하지 않는다 X 하시면 됩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현역보다 N수하면 성적이 100% 상승할 것이다. 동의하시면 동그라미, 중간이면 세모, 부동의하시면 X. 잘 하고 계시죠? 7번입니다. 국어 공부 시에 이감 바탕 상상 모의고사 중에 한 개는 반드시 해야 한다. 동의하시면 동그라미, 중간이면 세모, 부동의하시면 X. 8번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바로 떠오르는 대로 체크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정확해요. 8번. 강의를 여러 개 들으면 들을수록 점수가 많이 오를 확률이 높다. 무조건 오른다. 동의하시면 동그라미, 중간이면 세모, 부동의하시면 X. 9번입니다. 거의 다 왔어요. 시험 합격을 위해서는 쉬지 말고 되도록 많이 공부해야 한다. 뭐 학원에서 빡센 공부를 하고 와도 놀 시간은 없다. 계속 공부를 해야 한다. 동의하시면 동그라미, 중간이면 세모, 부동의하시면 X. 많은 부모님들께서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좀 닥달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번 마지막입니다. 매일 12시간 이상 공부하면 100% 붙는다고 생각한다.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 12시간 이상씩 공부만 하면 100% 붙는다. 동의하시면 동그라미, 중간이면 세모, 틀리면 X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동그라미가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들께서 대한민국 학부모님으로서의 고정관념이 강하신 거고요. X가 많으면 많을수록 자기주도 학습에 유리한 자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특히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9번하고 10번입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주시면 제가 질문에 답을 드리고 이 영상에서 시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빠르게 지나가 보겠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건 9번인데 시험 합격을 위해서 쉬지 말고 되도록 많이 공부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신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이제 옛날 분들일수록 그런 고정관념이 강하게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 자녀들은 어떻냐면 뭐 재종이나 기숙이나 독재에서 막 10시간, 12시간씩 공부를 하고 왔어요. 근데 이제 조금 쉬려고 핸드폰을 하거나 뭐 게임을 켜거나 했을 때 부모님들께서 엄하게 혼내시면서 너 그렇게 할 거면 하지 마라. 요런 이제 말씀을 하신다고 아이들이 와서 하소연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 우리가 회사원의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회사원이 직장 일이 끝나면 회사에서 그걸 터치를 하나요? 터치를 안 하죠. 할 것만 제대로 하면 터치를 안 해요. 그런데 왜 수험생은 직업이 수험생이에요? 만약에 자녀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제대로 한다라는 가정하에
다 이제 업무를 끝내고 집에 와서 조금 쉬려고 하는데 왜 거기다가 뭐라고 하시는지, 그건 잘못된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녀분이 만약에 공부를 잘 안 한다, 믿지 못한다 하시면 근본적으로 그걸 해결하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이제 자녀분이 열심히 공부하고 왔다 생각이 되신다면 그냥 좀 쉴 때는 내비 두시는 게 좋아요. 다만 새벽 1시를 넘어서까지 할 때는 그건 혼내십시오. 근데 이 친구가 뭐 핸드폰을 보거나 뭐 영화를 보거나 게임을 하거나 그걸로 혼내시면 안 되고, 1시가 넘는 거에 대해서 혼내시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제 단순히 노는 걸로 혼을 내시게 되면 이 친구들이 반발이 심해요. 그런데 쉴 수는 있다, 하지만 1시를 넘지는 마라, 요렇게 되면 애들이 할 말이 없어요. 요렇게 혼내시면 훨씬 더 좋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일 12시간 이상 공부하면 100% 붙는다라는 항목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대로 올바르게 공부하지 않으면 100% 붙지 못한다. 네. 이렇게 공부하면 붙을 확률은 높아요. 그런데 안 될 확률도 굉장히 높아요. 네. 잘못된 방법으로 12시간 공부하시면 안 되고, 제대로 된 방법으로 하셔야 붙는다. 제대로 된 방법으로 하면 8시간 이상만 해도 충분히 붙는 반면에, 비효율적인 공부로 하시면 12시간 이상 해도 못 붙는 게 수험생활이에요. 그래서 어렵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이제 우리가 고정관념을 넘어볼 시간입니다. 모든 고정관념은 요 두 가지 틀에서 기인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 기준은 뭐냐면 하드웨어입니다. 하드웨어. 하드웨어라는 건 좋은 장비, 좋은 환경. 수험생활로 예를 들자면 유명 학원이나 일타 강사를 얘기합니다. 근데 보통 이제 학부모님들이나 수험생들이 대부분 요 하드웨어에 집중을 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자녀의 점수를 올려주는 주 요인일까요? 여러분 자녀가 무엇이 약하고 어떤 성향인지도 모르시는 채로 그냥 일타 강사 혹은 유명학원에 그 친구들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을까요? 저는 단언컨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매년 정말 수십억 원이 그렇게 버려지는 거예요. 그렇게 보내도 아이들은 점수가 나오지 않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힘들고,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실망하시고,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설사 그렇게 대학에 가도 많은 인원을 한꺼번에 때려놓고 대형 강의로 해서 어차피 직강에 가도 모니터를 보면서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서 1년을 보내고 대학을 가도 뭔가 이렇게 막 쪼는 환경 속에서 공부를 해서 타율적으로 공부를 했을 때 대학에 가도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주위에 친구들이나 뭐 여러 친구들을 보면, 사람들을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제 좋은 학원이나 유명 학원이나 일타 강사보다는 좋은 멘토와 좋은 동료가 중요합니다. 이건 제가 뒤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것은, 그럼 우리가 소프트웨어라는 걸 아실 수가 있겠죠. 소프트웨어라는 것은 올바른 전략과 전술. 제가 정시 지원 전략을 말씀드릴 때도 우리가 사실은 처음에는 정말 비싼 돈을 주고 유명 컨설턴트한테 상담을 받고 해야지만이 제대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했었죠. 그런데 저와 함께 하시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오히려 여러분 자녀와 함께 식탁에 앉아서 대화를 하시고 썰전도 하시고 이런 가운데서 이제 얻어낸 결론이 훨씬 값지다라는 걸 느끼셨죠. 이게 정시 지원뿐만 아니고 입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올바른 전략 전술이 가장 중요하고, 이건 제가 향후 영상에서 계속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해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뭔가 이제 타율적으로 뭔가 억지로 하는 건 별로 소용이 없어요. 사실 이 수능이라는 게 인생의 은유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과 마인드를 체득을 하고 대학에 가야 되는 거지. 그게 궁극적인 목표예요. 단순히 1등급 만점 서울대 연고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성공하는 사람, 성인이 갖고 있을 만한 그런 어떤 끈기와 인내, 기계, 그릿이라 그러죠. 그런 것들을 익혀나가야 제대로 수험 생활을 거쳐 나온 것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설사 그 친구가 점수가 잘 안 나오더라 하더라도 그 친구는 반드시 언젠가 성공을 할 거예요. 우리가 뭔가 너무 학벌이나 등급이나 이런 걸로 판단하는 건 일일이 다 어떤 주관적인 요소인 소프트웨어를 평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로 측정을 하는 것일 뿐이죠. 그렇다 보니까 주객이 전도됐어요. 뭔가 본질이 왜곡됐어. 근데 우리가 이번 영상에서 그런 것들을 좀
전환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를 하는데 노력과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가 더 중요해요. 수험 생활을 거치면서 난관이 마주했을 때, 내가 약한 부분을 만났을 때 내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또 내가 정말 힘들 때 조금 더 버티는 거, 독서실에서 남들이 다 집에 갔을 때 내가 남아서 10분 더 하는 거, 이런 게 훨씬 중요한 거예요. 하드웨어가 쓸모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필요합니다. 그런데 컴퓨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아무리 좋은 하드웨어가 있으면 뭐예요? 소프트웨어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소프트웨어가 없으면 하드웨어는 무용지물이죠. 여러분들 항상 소프트웨어를 뒷받침하는데 하드웨어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 상태에서 약한 부분이 있다. 학원 보내시는 거예요. 인강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아무것도 하기 싫어해. 그런데 거기다가 학원 보내고 인강 보내셔봤자 소용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능이라는 관문을 통해서 성인의 자질을 갖추지 못한다면 인생에서 결국 또 다른 시험이 기다릴 거예요. 이 시험이라는 건 성질이 고약해서 통과하지 못하면 계속 반복돼요. 수능도 계속 반복되죠. 또 힘들 때 내가 버티지 못하고 이 수능이라는 시험에서 낙오를 한다면 나중에 또 다른 난관이 닥쳤을 때 또 좌절하고 낙오할 가능성이 높아요. 패배하는 습관이 들어요. 이게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께서 한 사람 몫을 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진지하게 드려봅니다. 식당에 가면 우리가 1인분의 식사를 하지요. 아프리카의 한 부족에서는 1인분의 몫을 못하는 사람은 1인분의 식사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실제로. 근데 우리는 하루치에 공부를 못해도, 혹은 안 해도, 못하는 건 괜찮은데 안 해도, 해야 할 공부를 안 해도 1인분의 식사를 합니다. 동물들에게, 아프리카나 정글에 사는 동물들에겐 나태와 게으름, 좌절, 무기력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걸 허용하는 순간 죽어요. 동물들은 필사적으로 부지런하게 삽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문제는 우리 사회는 정글보다 더욱 냉혹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미리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동물들에게서 배워봅시다. 저는 이제 아프리카의 동물들, 그 중에서 사자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사자에게서 우리가 지혜를 좀 배워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자들은 자연의 변화에 대해 불평 없이 적응합니다. 빠르게 적응을 해요. 왜? 적응 못하면 죽어요. 단순한 문제입니다. 살기 위해서 적응을 합니다. 불평하고 있을 시간이 없다. 힘들어하고 있을 시간조차 없다. 여러분들께서 어떤 친구가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힘들다고 표현하는 친구는 정말 힘든 게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정말 힘든 친구는 힘들다는 말할 여유조차 없습니다. 동물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수능 제도가 바뀌어서 두렵고 혼란스럽고 짜증이 나십니까? 이걸 친구들과 대화하며 제도를 비판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그것이 아닙니다. 빠르게 적응하는 게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대치동 빅마우스가 함께 하게 되고요. 동물들은 놀이를 하면서 생존 사냥 기술을 배워요. 사자들 보시면 서로 노는 것 같은데 그게 훈련이거든요. 그러면서 생존 기술을 배웁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렇게 힘들게 생존 기술, 공부라는 걸 배우나요? 놀면 살 수 있거든요. 공부는 재미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세요? 세뇌시키십시오. 그냥 주입하세요. 이런 생각이야말로 주입을 하고 세뇌를 하는 거예요. 다른 거에서 세뇌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공부가 재미있다라는 생각은 그냥 기본으로 깔고 가셔야 합니다. 실제로 공부는 재미가 있어요. 영상에서 어떻게 하면 공부가 재미있을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부라는 건 자기 자신을 단련하는 도구입니다. 여러분이 공부라는 걸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가 있어요. 1년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부라는 건 여러분들을 단련하는 도구입니다. 힘든 과정을 버텨내는데, 그런 자질을 길러내는데 필요한 도구입니다. 그걸 꼭 명심해 주시고, 사실은 공부라는 게 중국어 쿵푸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쿵푸 뭔지 아시죠? 중국의 무술 막 얌얌얌 하는 걸로 알고 계시는데, 이 쿵푸라는 게 수련 과정이 굉장히 빡셉니다. 공부라는 것도 쿵푸죠. 이게 똑같은 말이라 그랬죠. 그래서 공부는 기본적으로 힘들어요. 하지만 힘들지만 재미있는 것이에요. 힘들지만 재미있다? 얼핏 이해가 되지 않지만
원래 재미있는 건 힘들어야 재밌어요. 자녀분들 게임 해보셨죠? 거기서 치트키 치고 하시면 재밌습니까? 재미 하나도 없어요. 적당히 어려워야 재밌거든요. 공부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자를 예로 든다고 했는데 제가 좋아하는 영상에서 캡처를 해왔습니다. 동물 무리에 사자 무리에서 대장이 될 수 있는 사자는 어렸을 때 정해져요, 이미. 근데 어떤 사자냐? 일단 자기 자신을 챙길 수 있어야 돼요. 1인분의 몫을 할 수 있어야 하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른 형제들을 배려하는 개체가 우두머리로 성장을 합니다. 제가 여기 사진에서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엄마 사자가 있죠. 엄마 사자가 이제 진흙탕물을 지나가려고 합니다. 상당히 깊습니다. 요만큼 잠겨요. 근데 뒤에 새끼들이 따라옵니다. 근데 대부분의 새끼들은 잘 지나가는데 이 친구가 이제 힘들어 합니다. 어떻게 건너야 할지를 몰라요. 근데 엄마가 도와줍니까? 아니요. 지그시 쳐다보기만 합니다. 얘가 스스로 하길 원하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도와주고 타율적인 습관을 기르게 하면, 타율적인 소프트웨어에 길들이면 얘가 살아남지 못할 거라는 걸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자, 이제 엄마 사자는 그냥 갑니다. 무심하게. 그리고 이 친구는 어떻게든 건너보려고 하고 이 친구는 빠져서 허우적댑니다. 자,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자, 이 친구는 원래 영상을 보면 이미 건넜어요. 건넜는데 얘가 이렇게 허우적 되는 걸 보고 이제 옆에 와서 도와주려고 이제 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엄마 사자는 뭘 하는 거냐면 도와주려는 이 친구한테 도와주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얘는 지금 엄마가 도와주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와서 어떻게 해요? 본인도 똑같죠. 몸 사이즈가 똑같잖아요. 똑같은데 여기 와서 등을 대줘요. 형제 지나가라고. 그래서 형제가, 이 친구가 이제 얘 등을 밟고 올라갑니다. 엄마 사자는 역시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 있지만 다 보고 있어요. 이 녀석이 이제 우두머리로 될 겁니다. 사자 무리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 절대 공부한다고 생색내시거나 주위를 불편하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축복받으신 겁니다. 건강하게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축복받으신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한 친구는 수능 공부를 실컷 다 했는데 10월 달에 이제 뇌졸중이 와서요. 실제 이야기입니다. 뇌졸중이 와서 그동안 공부한 게 다 날아갔어요.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은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1년을 공부를 더 해서 그냥 정말 초등학교 때 것도 이제 생각이 안 나서 그거부터 다시 전부 다 해서 좋은 대학에 간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항상 감사하시고 생색내거나 주위를 불편하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만약에 돈을 많이 벌고 싶잖아요. 근데 돈을 많이 번다는 건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이 뭐가 필요한지 빨리 캐치하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요. 자기만 알고 주위를 불편하게 하고 생색내는 사람들은 돈을 잘 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데 이기적일수록 돈을 잘 벌고 잘 산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의 세상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하드웨어가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더 편하거든요. 그런데 이거 하드웨어는 변화나 발전이 어려워요. 여러분들께서 메가스터디를 더 좋게 만들 수 있습니까? 시대인지를 더 좋게 만들 수 있습니까? 안 되죠. 비용이 많이 발생해요. 그리고 좋은 학원에 보내고 뭔가 이제 많은 수업을 듣게 하고 이러면 많은 돈이 발생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삐까뻔쩍한 시설, 선생님의 학벌, 간판, 이게 주는 편안함 때문에 이걸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통제도 불가능하고요. 이렇게 하드웨어에 치중해서 결과가 잘 나온다 한들 이 친구는 공부만 잘하는 사람이 돼요. 말 그대로 돈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반대로 소프트웨어에 치중한, 이제부터 우리는 소프트웨어에 치중한 친구들이 되셔야 되는데,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변화나 발전이 가능해요. 그리고 비용이 크게 발생하지 않아요. 다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힘들지만, 얻기 어렵지만 이걸 해내면 공부도 잘하는 사람이 됩니다. 손흥민 선수 보십시오. 예,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결론, 소프트웨어 쪽을 성장시키면 성과도 확실하고
향후의 인생에서도 훨씬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관건은 뭐냐면 성장의 정도를 가시화하여 시각화하여 우리가 확인하고 컨트롤할 수 있다면 다 좋은데, 다른 건 다 좋은데 지금 이게 유일하게 지금 안 좋은 게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얻기 어렵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걸 시각화할 수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이론적으로는. 실제로 이런 것들을 잘 해나가면 그 친구는 슬럼프를 겪지 않는다. 겪을 확률이 낮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시트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다운 받으실 수 있고요. 그게 번거롭다 하시면 이 질문만 좀 메모하시거나 캡처하셨다가 자녀와 함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공부하기 전에 학습 목표를 반드시 세우시기 바랍니다. 공부하기 전에 학습 목표를 세우고 들어가는 친구와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 목표를 세우시고 이 학습 목표는 여러분들이 부족한 점 그리고 좀 더 보완해야 되는 점에 대해서 학습 목표를 세우셔야지 이게 안 되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잘하는 부분도 시간을 많이 투입하고 못하는 부분도 시간을 많이 투입하고 그러면 시간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러면 2년, 3년, 4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약한 부분과 보완해야 될 점 위주로 먼저 진행을 하셔야 한다. 그리고 공부를 했으면 여러분들이 어쨌든 시간이라는 걸 투입을 하셨잖아요. 투자를 했는데 왜 결과를 체크를 안 해? 여러분이 그걸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슬럼프 오죠. 그래서 공부 결과, 앞으로는 공부 결과와 목표 달성 여부, 그리고 부족한 점 보완이 됐는지의 여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걸 확인할 경우에 정말 객관적으로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가 보여요. 그래서 더 노력하게 되고 더 열심히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경쟁자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나 자신이 돼요. 이게 최고인 겁니다. 그 다음에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하시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 과정을 충실하게 해내면 향후에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안 하는 친구들은 그냥 말 안 해도 아시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좀 더 보완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계획과 솔루션을 세워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더 나아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도 더 나아졌지만 내일은 더 나아져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제가 강조를 드리고,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맨 처음에 도입 부분에서 이제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해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한번 단순하게 계산을 해봅시다. 하드웨어에 치중할 경우에 우리가 재종 기숙 독재 1개월에 최소 100만 원 정도가 듭니다. 그러면 10개월 가정했을 때 이게 뭐 기숙 같은 경우는 200까지도 가죠. 그랬을 때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나와요. 이게 10개월 기준으로. 그리고 메가, E2, 대성 이런 거 패스 중에 하나 끊으면 메가 같은 경우 뭐 100만 원 넘죠. 대충 이제 평균 내서 100만 원이라고 치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단과나 과외도 이제 시키실 수 있죠. 그러면 400에서 1000만 원 정도 들어요. 기타 교재비나 실무 같은 경우도 한 달에 10만 원 이상 잡으면 100만 원 듭니다. 단순 계산으로 최소 1600에서 최대 3200 정도 듭니다. 보통 그렇죠. 문제는 결과가 잘 나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이가 동기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모르고 그냥 돈을 투입하셨기 때문에 결과가 잘 안 나오더라도 우리 부모님께서도 하실 말씀이 없다. 아이들 입장에선 불만인 거예요. 근데 부모님 입장에서도 불만인 거예요. 이거 왜 하시냐고요. 그래서 이렇게 대학을 가도 행복하지 않다. 두세 번 반복하게 되면 집안 뿌리가 흔들립니다. 그리고 부모 자식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아이 본인의 자존감이 하락합니다. 그럼 우리의 해결책은 뭐냐? 소프트웨어 중심입니다. 하드웨어는 도구로만 쓰자 그랬죠. 그래서 독서실이나 스터디 카페만 가셔도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위에 걸 가지 마시란 얘기가 아니에요. 설명을 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극단적으로 나눈 겁니다. 실제적으로는 독재도 가고 재종도 가되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측면도 중시하시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진짜 의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패스해서 100만원 대치동 빅마우스 멤버십 1대1 코칭, 요거는 제가 광고 같으니까 밑에 설명드리고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이버 카페에 채팅 주시면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외 같은 경우에 문의가 좀 많은데요. 아무튼 단과학원 같은 경우에 뭐 한 달에 25만원에서 30만원 잡고 25만원 잡아보시면 250만원 나오죠. 10달이면. 최소 270만에서 최대 760만입니다. 그러면 위에보다 훨씬 저렴하죠. 이렇게 되면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습관을 정립할 수 있고요. 또
잘 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적 사고와 자신감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하시라고 말씀은 딱 드리지 않겠지만 이미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요렇게 해야겠다라는 게 이제 정립이 되셨을 겁니다. 향후에도 대치동 빅마우스는 여러분들과 계속 함께 할 거고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과 자녀분들 항상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